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오늘도 출발합니다. 이 시간 부동산 전문가 함께 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1번가에서 매주 인사드리는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입니다. 네, 문 본부장님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방송 시간 동안 언제든지 전화 상담 주셔도 되겠습니다. 02866-4362번, 02866-4362번으로 언제든지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부동산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 문 열어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가 공공분야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한 건데요. 후분양제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선분양제와는 반대로 이 주택이 거의 다 지어진 후에 분양을 하는 걸 말합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 향후 민간부문에서 후분양을 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선분양제가 보편적이었잖아요. 네. 후분양제로 바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후분양제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점과 단점을 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토교통부가 후분양제를 공공 부분부터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그 국회 교통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공공 부분 먼저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 향후 후분양을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주택을 짓기 전에 그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과는 달리 후분양은 주택을 거의 짓고 난 뒤에 분양하는 방식이 이제 후분양 제도인데요. 우선 이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먼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분양과 후분양을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이제 분양 시점은 선분양제는 이제 착공 전에 이제 선분양을 하게 되어 있고요. 후분양제는 이제 착공 완공 전후에 이제 준공 정도 어떤 공정률이 보통 60%에서 80% 됐을 경우에 이제 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제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요. 우선 뭐 자금 조달의 주체가 선분양제는 이제 그 수분양자분들이 뭐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서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더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 후분양제로 이제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금 조달 업체가 그 시행사 쪽에서 이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자금 조달 면에서는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금 확보 면에서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아까 그 수분양자 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제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분양제는 좀 자금 조달력이 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분양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선분양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후분양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를 처음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과 완료 후에 가격이라던가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까지 다 따져 보았을 때 고가로 책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비교가 되겠고요. 이제 또 미분양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 이제 선분양제로 했을 경우에 가격도 저렴하고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 후분양제로 갔을 경우에는 미분양 가능성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 가능성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정부에서는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뭐 전매 제한을 6개월,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1년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선분양 제도나 이번에 이제 청약 그 강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투기 가능성이 선분양일 경우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분양제로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이 투기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건설사 리스크로 따져 보았을 때는 선분양제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동탄 같은 도시에서도 이번에 부실공사 우려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설사 리스크가 선분양제는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후분양제로 도입됐을 때는
좀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물 확인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선분양제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실물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공정률 60%에서 80%대 분양을 하는 후분양과는 좀 달리 후분양제도 사실 실물을 보는 거는 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품질 확인 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좀 그 소비자가 좀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공정률이 60에서 80% 완료됐을 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분양 시기가 후분양제는 공정률이 80%일 때 분양을 하게 됩니다. 선분양제는 아파트 착공 시에 이제 분양을 하는 방식이고요. 장점을 놓고 보시게 되면 소비자가 실제 아파트를 보고 계약을 결정하는 후분양제의 장점이 있고요. 분양 후 공사 중 건설사의 부도 위험 또한 적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분양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 후 입주 기간까지 굉장히 기간이 짧다라는 것도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으로 보시게 되면 약간 건설사의 금융비용과 분양가로 전가할 가능성과 아파트의 공급이 감소될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금 조달 능력 면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 조달 능력이 가능하지만 약간 중견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 면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도 약간 감소를 많이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좀 더 많이 경쟁이 많이 심화가 돼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분양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분양제에 대한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사회적 관점으로 보셨을 때 실수요자가 아닌 매각 차익만을 바라는 투자자가 참여하는 전매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시게 되면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주택 공급량의 감소, 주택 산업과 과점화 우려,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설회사나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후분양제의 장점과 단점을 볼 수가 있고요. 우선 또 주택 건설 업체 입장에서 후분양제의 장점을 보시게 되면 모델하우스를 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이 좀 절감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보시게 되면 건설 자금을 PF 방식 등 선분양에 비해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고요. 주택 공급의 급감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건설회사의 경우 더 이상 공급이 어렵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분양제의 장점 중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요. 주택 사업자의 그 부도 위험을 벗어나고 품질 확인 가능, 그리고 소비자 보호. 다만 실제 준공 후에 선분양보다는 공정률에 따른 선분양이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품질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견본주택을 방문해서 모델하우스를 봤던 선분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테리어나 이런 품질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후분양제로 갔을 때 공정률 60%에서 80% 정도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인테리어는 보지 못하고 공사에 어느 정도 그 공정률만 보고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측면에서 보셨을 때도 적극적인 건설 금융 제공에 의한 새로운 자금 조달원 개발 가능과 그 금융기관에서 보는 후분양의 단점은 전반적인 공급 감소와 중도금 집단 대출과 같은 이용도가 낮은 금융대출이 감소하고 주택 사업자 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후분양 제도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후분양제로 도입됐을 때 정부에서 후분양제로 실행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후분양 제도가 잘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변경될 이 분양제도에 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상담 번호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번가 오늘은 서울의 역세권 매물들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특히 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있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1번가 출발합니다.
오늘도 투자자가 발품 팔아서 찾아온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매물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866-4362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결과에 관련한 책임은 모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두 가지 매물 살펴볼 텐데요. 서울에 위치한 신축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매물은 대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2호선 이대역에서 100m로 도보 2분가량 걸립니다. 2018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으로 시일 면적은 23.76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4.15제곱미터입니다. 방과 거실, 욕실, 주방, 그리고 승강기까지 완비되어 있는 오피스텔이고 총 15층 건물에 8층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임대금액은 전세시 보증금 2억 2천만 원, 월세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투자금 전세시 500만 원, 월세시에는 약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실투자금 500만 원에 투자 가능한 매물 대현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촌 인근이라면서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촌, 그래도 아주 예전에 대한민국의 상권을 주도했던 그 신촌 상권과 이대 상권 그쪽에 위치하여 있는 물건입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2호선 황금 노선이죠. 황금 노선인 2호선에서 2호선 이대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본 물건 주변 입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이제 명문 대학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뭐 연세대학교, 이하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 등 명문 대학교들도 근방에 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찾는 학생 수요층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2호선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은 아현역, 그리고 그 충정로역, 그리고 뭐 도심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 도심 쪽에는 주택량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호선을 이용하는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쪽은 이제 지금 신촌 2대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자영업자죠. 이쪽에서 이제 상가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공실률과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대역에서 도보로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좋은 위치고요. 대한민국 상권을 주도하는 신촌 상권에 포함이 됩니다. 또 이곳에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서 호재거리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전에는 이대 상권이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상권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많이 좀 이렇게 상권 자체가 많이 좀 많이 약간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쪽이 이제 개발 행위 제한 구역이 풀리면서 굉장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다시 인구가 젊은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래인 관광객들도 이쪽에 와서 보시면 뭐 화장품이라던가 그리고 완제품들을 구매하려고 하는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에 약 1,500명 정도가 지금 방문하고 있어서 지금 다시 이대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마포 아현 웨딩타운 특정 개발 진흥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쪽 일대에서는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많이 완화하여 이쪽에서 이제 어떤 개발을 하게 됐을 경우에 좀 건물도 높게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주차장 대수도 좀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재에 있다. 그리고 홍대 상권이 굉장히 요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뻗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홍대에서 상가를 자영업을 하셨던 상가 주인분들도 이 이대 상권 쪽으로 다시 한번 눈을 여겨보면서 이쪽으로 다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주춤했던 이 이대 상권, 최근에는 제한이 풀리면서 특히 외래 관광객이 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물건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대학교 부근이라서 옵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옵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학 상권에서는 우선 무조건 이제 풀옵션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이제 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요. 이쪽의 주거의 형태가 대부분이 원룸과 분리형 원룸의 형태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전 세대가 분리형 구조로 이제 방 하나와 거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학생분들이 혼자 살 수도 있고 두 분이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대연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이쪽이 아까 제가 호재에서 말씀드렸을 때처럼 개발 행위가 풀렸기 때문에 이쪽에 굉장히 이제 신축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공실률이 거의 없이 다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차장 대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 본 물건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주차 공간에 대한 희소성과 주차 공간이 제공된다는 건데요. 본 물건 주변 오피스텔에 가서 보시면 세대수는 50세대, 60세대 이상이지만 주차 대수가 뭐 한 대 아니면 없거나 많아야 한 3대에서 4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무려 29대나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또한 주변 오피스텔에 주차도 안 나오는 오피스텔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본 물건 같은 경우 뭐 빌트인 시스템으로 옵션 또한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물 특징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총 15층에 이르는 물건인데요. 빠르게 움직이신다면 로얄층 매물을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공까지 또 6개월도 남지 않아서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매매가는 어떻게 형성됐나요? 네, 분양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분양 금액은 2억 2,500만 원, 그리고 전세 투자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실투자액은 전세 시 500만 원이고요. 월세 시는 약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액 투자 가능한 대현동 이대역 근처의 매물, 빌트인 시스템으로 대학생들의 수요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네, 본 물건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본 물건 2호선에서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상당히 저렴한 500만 원 정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 황금라인에 위치하여 학생 수요 또한 풍부하고 직장인 수요 또한 굉장히 풍부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주차 시설에 대한 희소성, 제가 주차 시설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 물건 주변에 오피스텔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물건만큼 오피스텔의 주차장 대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다는 점은 본 물건 같은 경우에 월세도 10만 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가장 큰 포인트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이제 송파구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매물 소개 먼저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문정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봅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실평수는 12평입니다. 투룸 구조의 매물로 총 6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분양가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전세시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으로 역시 전세가율 높은 매물입니다.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수령 95만 원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른 실투자액 전세시 2,200만 원으로 월세시 8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나볼 물건은 강남 3구에 해당하는 송파구에 있습니다. 공사를 이제 막 마친 건가요? 네, 올해 1월에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를 마치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좀 귀한 한 세대 남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4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에 위치하여 있고요.
송파구에서도 이제 8호선 문정역이 지나가고 있는 문정동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8호선 문정역까지는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지하철을 도보로 좀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 주변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주변에 지금 제2 롯데월드 타워도 가깝게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도 있고, 가락시장 현대화 가락시장 쪽으로 가보시면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쪽 또한 편의 상권으로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본 물건지 주변의 편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지금 가락시장도 가깝게 위치하여 있고, 우선 문정법조단지가 바로 코옆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정법조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완공률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지금 법조인분들만 상주인구 약 35,000명과 앞으로 유동인구 10만 명 이상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그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먼저 들어오시게 되면 모든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호선 문정역에서 가장 가까운 입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법조타운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호재들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송파구 문정동 주변에는 굉장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본 물건과 가장 인접해 있는 문정법조타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정법조타운은 지금 작년 말부터 거의 완공이 끝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 상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유입량만 지금 상주 인구만 약 35,000명을 보고 있고요. 이쪽 유동 인구만 약 10만 명 이상이 이쪽을 지나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정 법조타운 단지 내에는 프라비다 상업시설이라고 이 상권도 굉장히 발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부지방법원도 이전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조 타운 내 복합 주거지역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복합 주거지역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쪽으로도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거주 인원 또한 많이 늘어남에 따른 주변 상권 발달과 주변의 그 수준 또한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지에서 한정거장만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가락시장이 있는데요. 이 가락시장이 이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생활 편리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가락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되면서 이쪽으로도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거고 상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송파구 문정동 주변에는 주택 그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수요층이 많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아파트 대체제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수서역세권 개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서역세권은 이제 SRT 이제 광역철도입니다. 지금 KTX는 운영 중이고 신분당선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는 신사 유래선도 개통이 되어 이 송파구에서 강남까지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네, 문정 법조타운과 수서 역세권 개발 등 최근 개발이 좀 가열찬 송파구 상권입니다. 문정역 군방에 투룸 보고 계시고요. 이 물건 특징도 좀 알아볼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하철역에서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는 6층 건물의 2층입니다. 6층 건물의 2층이고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아 있고요. 지금 전세 세입자분들과 월세 세입자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가 투룸 구조로 약간 3베이 구조로 같은 투룸에 비해서 넓은 구조로 이제 주거 형태가 나타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베이 구조보다는 굉장히 좀 넓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창호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환기나 통풍에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가 지금 풀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에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에 세탁기 또한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또한 풀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시설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차 시설도 이렇게 겹주차가 아니라 일렬 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난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개인 무인 택배함 또한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한 매물 한 개 호실 현재 남아있다고 합니다. 매물에 관한 궁금한 점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를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매물 그럼 가격도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본 매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금액 2억 6,200만 원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금액은 현재 전세 2억 4천에 나가고 있는 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투자 시에 2,200만 원 확정 투자금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월세 투자 시에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5만 원 높은 그 임대료를 받아가실 수 있는 물건이고요. 월세 투자 시에는 이제 임대사업자로 매입을 하셨을 경우에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여 약 8천만 원 정도의 그 실투자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 활용 시 투자금이 2천만 원대에 가능한 투룸 매물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투자 포인트 역시 3가지로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본 물건 투자 포인트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입니다. 지금 소액 투자 2,200만 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바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교통호재, 업무단지, 상업시설로 개발 등 많은 호재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는 게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실률 또한 적고 유독 유입 인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 가치 상승을 같이 보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망에 관한 이 시세 차익과 관련한 말씀도 한마디 해주셨고요. 오늘 서울 내에 깨끗한 신축 매물 2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매물은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대역에서 100m 거리에 위치한 대연동 매물입니다. 분양가는 2억 2,500만 원, 전세 시 투자금 500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원이 들겠습니다. 이어서 문정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분양가는 2억 6,200만 원, 실투자금은 전세 시 2,200만 원, 월세 시에는 8천만 원이 들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문가와의 전화 상담을 언제든지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866-4362번, 02866-4362번으로 전화하시면 오늘 출연한 문융희 전문가와 직접 통화 가능하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여기서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